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순간을 방금 목격했을지 모릅니다. 푸틴의 온갖 책략과 나토를 분열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속에서 나토는 방금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세 가지 결정이 동시에 내려지며 우크라이나는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푸틴은 이제 최악의 악몽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분열을 원했지만 오히려 더 단결된 나토와 더 강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을 위한 그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7일 나토 앙카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 동맹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 막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최신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모이면서 나토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 저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크렘린의 충격파를 몰고 온 세 가지 결정, 즉 트리플 펀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의 위력을 가장 크게 느낄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일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영원히 바뀌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의 가장 중요한 최근 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앙카라에서 나온 가장 큰 소식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2026년에 우크라이나에 약 80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정상회담 전 몇 주간 소문이 돌았고 나토가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나토는 2026년에 800억 달러를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2027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앙카라에서 2년에 걸친 군사 지원 약속을 받아낸 셈이며 그 금액은 무려 1,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원은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이 새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1,600억 달러의 약속이 유럽연합, 즉 EU가 2026년과 2027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1,030억 달러 대출 기금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전체 금액을 충당하지 못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장애물은 나토 각 회원국이 지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랬을 겁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광기 어린 전쟁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러시아가 재정적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을 다루는 여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경제적으로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4년 넘는 전쟁은 어떤 나라도 지치게 합니다. 3월 기사에서 BBC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2026년 예산 2,120억 달러이며 그중 600억 달러가 전쟁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는 이렇게 만든 예산이 450억 달러의 적자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나토의 최근 조치는 그 적자를 메우고도 남아서 우크라이나가 국민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전쟁이 2028년 이후까지 이어진다 해도 의지할 수 있는 작은 안전망을 구축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BBC가 그 보고서를 발표한 같은 달,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가 6월 말까지 자금이 바닥날 위험이 있으며 원조 철회가 주요 위험 요소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금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EU 대출에 대한 헝가리의 거부권은 빅토르 오르반 축출과 우크라이나의 유예로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단순 유예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2년간 수십억 달러의 전쟁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 절벽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위기이고 푸틴에게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제 푸틴의 생각이 어디로 향할지 우린 압니다. 러시아는 2026년 흐름을 바꾸려면 신속히 행동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퍼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앙카라가 러시아에 안긴 사면타 가운데 두 번째 충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앙카라로 향했을 때 가장 시급한 요청은 더 많은 방공 미사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대량으로 필요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러시아의 주요 이점 중 하나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이 자금 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의문시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지원 대신 우크라이나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에게 패트리엇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발언에 모욕이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엔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독일과 일본에만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한정된 명단에 합류하게 되지만 그건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들어가야 했던 명단입니다. 젤렌스키는 앙카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가 방공미사일 확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방공을 제외한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방공은 파트너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젤렌스키는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앙카라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추가 인도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자립하려는 태도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인상적인 방위산업을 구축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산업의 예상 생산 능력이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푸틴이 침공했을 때보다 5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허가를 받았고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제조 공정을 최대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큰 승리일까요? 그 답은 7월 6일 밤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가 쏜 23발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지르콘과 오닉스 미사일 6발 역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지면서 2026년 동안 이스칸데르 미사일 요격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해당 미사일의 약 80%를 요격하고 있었지만 5월 중순쯤에는 요격률이 40%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율이 다시 높았던 시기를 빼면 이후로 요격률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면 방공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러시아의 공습도 훨씬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다. 우크라이나가 언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건 고사하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 필요한 규모로 생산할 수 있을지는 더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생산 방법을 보여주면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라이선스 사례를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일본이 패트리엇 생산과 정상 운영까지 2년이 소요됐다고 지적합니다. 독일은 2027년에 첫 번째 패트리엇 미사일을 인도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생산 라인은 2024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라이선스 보유국 모두 직접 공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생산을 시작하고 운영할 동기가 더 크며 자체의 정밀 무기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대량 생산까지 짧은 시간에 이뤄내는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결정의 혜택을 체감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하는 동안 나토 동맹국들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공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앙카라가 러시아에 안긴 세 번째 충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 안보 환경에 더 깊이 통합하는 또 다른 대규모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밝히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내용을 항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앙카라에서 나토의 마지막 조치는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정치적 신호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푸틴이 원하지 않던 신호였습니다. 나토는 집단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 기여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이런 위치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 전역에서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드론 생산의 중심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보 기여국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나토는 사용하는 언어에 매우 신중하며 이 특정 용어는 보통 한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할 때만 사용됩니다. 방금 나토에서 본 것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시사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회원국 가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토 가입에는 여전히 많은 반대가 있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대가 이해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 침공이 나토 제5조 발동으로 이어져 나토 다른 회원국들도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지금 가입하면 사태가 악화되고 나토는 푸틴의 극단적 행동 위험 때문에 이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의 사용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젤렌스키가 앙카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가입을 주장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토 밖에 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 방위 능력을 가진 나라를 나토 밖에 두는 것이 옳은지 젤렌스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미 이렇게 싸울 줄 안다면 이런 역량이 동맹의 집단 방위의 일부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점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더 많습니다. 나토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안보 기여국으로 지정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대상으로 고려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푸틴이 우려하는 점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신호이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지금까지 준 가장 강력한 신호로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매우 단순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토를 분열시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는 푸틴의 전략에 대한 일종의 모욕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를 상대로 한 자신의 전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목표입니다. 푸틴이 나토 내부 균열을 키울수록 조직의 결정이 느려지고 이는 푸틴이 원하는 행동을 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힐이 지적했듯 푸틴은 러시아가 나토를 이길 유일한 방법이 이런 분열을 만드는 것이라 봅니다. 전통적 군사 관점에서 나토 전력은 러시아를 압도합니다. 직접 전쟁은 가능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종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 분열을 심어 나토를 끝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오랫동안 그런 씨앗 중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집권 후 러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을 조종하려 했고 트럼프가 최근 몇 년간 나토를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면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비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국내 생산을 허가할 것이라고 말한 같은 앙카라 회의에서 트럼프는 또한 스페인을 쓸모없는 나라이자 나토에서 끔찍한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이 에피퓨리 작전을 위해 자공경톤의 미군기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푸틴이 나토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나토가 무너지도록 판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발트해 지역이나 폴란드에서 어떤 군사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푸틴이 만들려고 했던 분열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토가 앙카라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취한 조치는 푸틴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분열이라니 무슨 분열이요? 적어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토가 푸틴이 절대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바로 그 단결된 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지원은 하지 않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이선스 문제에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암시는 푸틴이 나토 회원국들을 분열시키고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에 치명적입니다. 푸틴의 치밀하게 세운 계획들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나토는 중요한 정치적 신호를 보냈으며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나토 내에서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을 만큼 충분한 존경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거래는 단순히 미사일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푸틴이 침공하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일입니다. 푸틴은 이 상황에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앙카라 이후 크렘린의 나팔수의 발언을 보면 됩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미 앙카라의 결과와 나토가 내린 결정을 재앙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강한 비난이 아닙니다. 크렘린의 공황이 목소리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큰 재앙입니다. 나토가 최소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자금 지원을 보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의 열쇠를 넘겨줬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 역시 러시아의 분열 전술로 인해 나토가 내부돈 논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반박했습니다. 리터는 논쟁이 약함이 아니며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앙카라 이후 러시아가 두려워한 건 나토 정책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앙카라에서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 군대가 흔들리고 푸틴이 자국을 경제적 파멸로 더 깊이 이끌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불가피해졌다고 믿고 그 승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살아남는 문제가 아니라 승리의 문제입니다. 나토는 한때 위기 상황이었던 것을 러시아의 침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푸틴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럽 방위주둔 축소 주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보다 러시아에 더 강력하게 맞서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유럽이 미국과 분리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논쟁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분리가 의미하는 한 가지는 유럽이 집단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미국보다 러시아와 더 가까워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원 약속에서 유럽은 경제적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 힘은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도 않았습니다. 푸틴에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이미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한계까지 몰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이 러시아 지도자에게 더 불리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게 있어서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게 그러하듯 매우 소중한 방위 파트너입니다. 특히 드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나토는 오늘 우크라이나 승리를 보장해 내일 러시아에 더 큰 위협을 가하려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2035년까지 매년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방위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많은 계약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됩니다. 푸틴은 대륙 분열을 원했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하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앙카라 정상회담 이후 허를 찔린 듯합니다.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토 계획 소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돌았고 저희도 보도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나토의 800억 달러 공약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모든 것을 초과하게 될 것이고 그 돈이 늦기보다는 빨리 들어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저 영상을 시청하며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밀리터리 쇼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저희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